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택배나 배달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만큼 관련 산업 분야의 재해도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7년 2명에 불과했던 배달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산재 사망자 수가 3년 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택배나 서비스업 이륜차의 산업재해 실태와 예방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김송환 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택배나 배달 운송 종사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면 거의 200조에 가까운 금액이 거래되었고요. 그중에서 음식 배달이 약 26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하면 48% 증가했고 200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금액입니다. 네. 배달 수요가 늘어난 만큼 택배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노동자 수는 42만 8천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2.6%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 종사자 수가 늘어난 만큼 산업재해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택배산업 및 산업재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택배 노동자 2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4명은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어난 2020년 이후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산재 사망도 크게 늘었는데요.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에 2명, 2018년에 7명, 2019년에 7명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20년엔 17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의 경우 산재 가입이 의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종사자도 늘고 사망자도 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광주와 전남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해 택배나 퀵서비스 근로자 수는 4,461명인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식 승인한 퀵서비스업과 택배업 재해자 수를 보니까요. 2019년엔 113명, 2020년엔 198명, 2021년엔 357명으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가량 증가했고요. 매년 약 80% 정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택배나 이륜차 산업 재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택배나 퀵서비스의 경우에는 사고 유형을 보면 교통사고입니다. 네. 교통사고는 워낙 다양해서 요행하기 쉽지 않지만요. 택배업은 송장 정리랄지 휴대전화 사용을 하거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있고요. 이륜차 교통사고는 배달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차량 등과 좀 충돌하는 경우. 네. 두 번째는 눈이나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거나 급커브에서 균형을 잃는 경우. 세 번째는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 등등이 있고요. 이륜차 사고는 시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중상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2.8배에 달하는 만큼 치명적이고요. 또 교통사고 외에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택배업의 경우에는 화물 상하차 작업이랄지 분류, 배송 등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세영 캐스터가 직접 배달업체를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직종별 플랫폼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업체 배달앱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한 배달 대행 서비스를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비대면 소비는 일상이 됐습니다.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 늘어난 택배나 배달 노동자는 필수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과로 위험과 속도 경쟁에 따른 산재 위험은 필수 노동자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질환은 다반사고 과로사로 추정하는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지난 6월에 진행한 택배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택배 노동자 10명 중 5명은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질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병원 진료를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치료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무려 51.8%에 달한 겁니다.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건 택배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선능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달 노동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사를 그만두고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플랫폼 배달 라이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경력 1년 미만의 배달 라이더는 정체 응답자 중 무려 40%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전기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 라이더들의 속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플랫폼 배달 라이더 86%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 재촉은 음식점, 주문 고객, 지역 배달 대행 업체, 그리고 배달 플랫폼 업체 순으로 많았는데요. 이렇게 배달 재촉을 할 경우 배달 사고를 경험할 비율은 무려 50%에 달했습니다.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배달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인데요. 바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입니다. 기존 배달 업무 앱에 이 시스템을 연동해서 활용하고 있는 한 업체에 찾아와 봤는데요. 현장에선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기사가 이게 배달을 잡고 가기 전에 어플을 키면은 어플에가 안전모 착용,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사 대행 그 규칙이 거기 나오면은 보고 나서 그다음에 합니다.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되죠.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 예방 시스템은 각각의 배달 플랫폼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고 다발 위험 지역에 접근했을 때는 알려주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도 제공합니다. 배달 노동자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안전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항상 네 몸이 이게 자기 몸이 먼저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라이더 분들이 좀 시간을 좀 소비하더라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위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합니다.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저는 라이더 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항상 이제 천천히 오시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재촉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매일 치열하게 돌아가는 필수노동 현장이 산업재해로 얼룩지지 않도록 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참 안타깝게 영상을 봤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나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비해서 이 지난해 7월 달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지난해 7월부터 택배기사, 화물차주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 12개 직종이요.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 운전 기사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고요.
특수형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이적이나 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구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출산 전후 급여 등을 통해서 출산 직전의 월 평균 임금이 100%를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그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져 있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산재 보상이 쉽지 않았는데요. 산재보상보험법 125조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의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라는 전속성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 배달 라이더는 전속성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전속성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애를 마련하여 각종 특수형태 근로자와 여러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그 40만 명을 포함해서 추가로 63만 명 정도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세영 캐스터가 취재했었던 직종별 플랫폼 재해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직종별 플랫폼 재해 예방 시스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 형태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앱에 바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안전보건공단 직종별 플랫폼 재해 예방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API 인증키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절차 없이 업무용 앱을 켰을 때 15초 정도 안전운전이나 사고 사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륜차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다발구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륜차 배달과 택배기사, 그리고 대리운전, 택시기사 등 3개 직종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 업종이나 연동 가능한 플랫폼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택배나 서비스업 이륜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급중한 1인차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배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할 때는 교통법규 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신호 지키기, 전방 확인, 차선 변경 조심과 같은 안전운전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하나만 추가한다면 헬멧만 착용해도 사망까지 이르는 큰 부상을 줄일 수 있는데요. 1인차 운전 시 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해제로 줄어든 배달 서비스가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택배 기사나 배달 라이더의 경우 지속해서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휴게 시설은 부족해서 폭염 시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온열 질환 3대 예방 수칙이 물, 그늘, 휴식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물 섭취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빠른 배달을 미덕으로 하는 우리 배달 문화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음식 배달이나 택배 주문할 때 재촉하는 전화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제는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택배와 서비스업 이륜차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